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전남 지역을 방문해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데 무안공항 관련해서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관련된 얘기까지는 제가 구독하신 분들은 전에 걸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진행 자체를 대통령이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무안공항에 대한 갈등도 있지만 과연 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호남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그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깝깝하죠. 거기가 농업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평야지대로서 그게 농업사회로서의 존재 가치는 높지만 이제 미래사회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떤 산업들을 유치해서 그 지역이 지방이 부유하게 될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대표적인 사람들에게 이 지역의 발전 방안이 뭐냐,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너네가 잘 살 수 있겠느냐, 이걸 확실하게 해라. 어떤 것을 도와주면 되겠니? 이런 거를 묻는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토론을 하죠. 자기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건 사실인데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당위성이나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들은 있지만 이게 전 국민이, 호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국가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느냐? 규제 완화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제 완화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면 성공할 수도 있다.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로서 오는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훨씬 뛰어넘는 이득이, 국가적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광주 전남 지역의 그 리더들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무슨 산단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산업단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뭐 지방 산단도 있고 뭐 국가 산단도 있지만 산단을 만들면 그 산단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산단이 그 국가가 아니면 지방이 들어간 세금에 비해서 더 많은 효과가 이루고 국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하거든요. 이분이 지금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임기 5년을 지금 20년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주 압축시켜서 다른 사람이 20년에 할 것을 자기는 5년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나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서 대화를 하는데 고맙다느니 이건 꼭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느니 이런 소리 하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 돼야 되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당위성이 다 있는 거다. 정부하고 대화하면서 당위성 없는 일을 가지고 대화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것만 가지고 모자라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게 광주 전라 지역이 그나마 지방자치를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특혜도 혜택도 적은 동네다 보니까 그나마 지방자치를 관리를 잘하는 곳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를 못할 겁니다. 그냥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알아서 주거나 지원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 투자 대비 인풋에 따른 그 아웃풋이 어떨 것인가를 감안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제 뒤에 보면 그 민원 해결하는 게 어디 억울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 해서 챙겨보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훌륭하게 처리하는데 그거는 아주 그 민심을 잘 돌보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점수를 줄 수가 있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건 뭐냐? 지역 산업을
어떻게 하면 지역 산업의 장점을 살려서 본인들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해줬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해줬을 때 이 정부가 기여한 만큼 이상의 효과를 보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요구하는 거예요. 대단히 지금 시대는 아주 임팩트 있고 훌륭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 역할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배양시키고 미래를 보는 안목과 그 현재 상황을 가지고 장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람의 리더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뻗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6월 4일 날 취임해가지고 지금 그 26일이니까 3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돌면서 이 그 사업마다에 주는 그 뭡니까 그 국가의 어드밴티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부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거나 하는 것을 아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부 지원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냥 뭐 죽는 소리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대단히 그 경쟁적이고 엄중한 시대고 어느 자치단체든지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강원도도 갈 것이고 서울도 갈 것이고 뭐 어디든지 이렇게 물론 가겠죠. 물론 서울 경기 지역은 너무 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밀집돼서 나오는 이 부작용을 털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은 인구가 소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그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냐. 그 서울 경기에 집중된 그 기업들이라든가 인구가 어떻게 하면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할 것이냐가 우리나라의 그 대기가 갈리거든요. 그 인구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인구도 그 산업하고 연계되고 교육과 산업 모든 것이 다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 전체가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5년인데 임기가 3주 지난 5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런 타이트한 정신을 가지고 또 리더들이 이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변모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사실 뭐 개별 민원들도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지금 전남 광주 두 분한테 정책실을 통해서 요청드린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에요. 거기서 지금 비효율 문제 때문에 뭐 집값이니 뭐 국제 경쟁에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지방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재난 소비 쿠폰 지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 화폐 지원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 강원이든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게 재생에너지 산업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김영록 지사님이 뭐 주력해왔던 게 이제 RE300, RE300 그 대부분 지금 그 성공을 해서 그런지 지금 추가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안 나고 있잖아요. 31년 6월까지 지금 동결해 놨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는 그런 에너지 부족 그리고 재생에너지 부족인데 여기는 남아가지고 추가 발전 허가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네, 가능하면 이 서남 해안 이쪽에 대규모 뭐 산업 단지를 유치하든지 어쨌든 뭐 수를 좀 내 가지고 이쪽에서 대규모로 좀 최대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하게 하고 그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이 발전할 수 있게 그래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식으로 표현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방안도 앞으로는 구체화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직장도 교육도 좀 풍요로운 삶도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살 길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광주 전남을 포함한 이 남쪽 서해안 서남해안 벨트에 어떻게 하면 기존 산업도 지금 제조업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존 산업을 좀 부흥할지 아니면 새로운 신산업들을 유치할지, 특히 광주가 신경 쓰고 있는 뭐 인공지능 관련 지원을 어떻게 할지. 제가 이번에 GPU 대량 구매하면 광주에다가 대대적으로 좀 설치할까 했더니 수용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여하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고 우리 다른 분들도 그 외에 또 어떤 뭐 방안이 있는지, 또는 제가 보니 전에 제가 선거 다닐 때 보니까 무슨 뭐 지역주택조합인가 때문에 울고 난리던데 뭐 그런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아니 우리 가능하면 우리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먼저 하고 합시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동신대학교 전기공학과 이순영 교수입니다. 우리 이 전남이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 햇빛과 바람이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약 23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개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미 개통이 포화 상태가 돼 있어서 개통을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30년 이후까지도 개통을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가 우리 전라남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남도 지역에서 기업이 여기서 와서 여기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부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글로벌한 기업들이라든지 아리백 필요한 기업들이 이쪽 아리백 산단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4,400억 정도의 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기업을 유치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여기도 세제 지원이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또는 입지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대폭적인 획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이쪽 지역에서 직접 만든 전기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전라남도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 한 5만 재생에너지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그 미국에서 약 3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MOU를 협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5만의 에너지 어디가 했다고요? 솔라시도에 그렇게 올 초에? 해남에 올 초에 이따가 3기가 우리 김영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죠. 말씀해 주십시오. 다 하셨어요? 아니 좀 남았습니다. 맞아, 하세요. 하시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5만의 그 에너지 자립 도시를 꼭 그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거기를 통해서 에너지 기본 소득을 좀 이익 공유제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너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데, 이 호남지방, 전남지방에 이 에너지를 될 수 있으면 자체에서 지산지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조금 보완을 해 주셔서 이 지역에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한 가지 그 전력계통 앉아서 말씀하시면 제가 열받아서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좀 열받아서 그 전력계통 때문에요. 전력계통 포화가 됐다 해서 태양광 허가를 안 해준 것은 한 2년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했는데 저는 이 조치를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는데 왜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한 2년 전부터 안 해주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송전망이 없어서 그런데. 태양광을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송전망은 전에도 문제가 개통 포화 문제가 표현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었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밀어내기 하면은 제가 볼 때 전라남도에서 좀 문제가 남은 전기를 전라북도나 옆에 경남이나 이렇게 먼저 좀 보내고 경남에 있는 전기는 차근차근 북쪽으로 서울로 보낸다든지 뭔가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왜 갑자기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갑자기 태양광 허가도 안 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장 증설해서 이거 전력계통 연결하려면 굉장히 예를 먹어서 공장 증설도 어려운 형편에 사실은 있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의 개통 포화라 더 이상 어렵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전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분명히 이것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라남도 쪽을 누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열받아서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문가들한테 한번 조사를 한번 시켜서 정말로 이 문제가 개통 포화로 인해서 전라남도에 태양광 허가도 안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근데 30년까지 묶어놔야 되느냐 이거죠. 지사님은 조사 안 해보셨어요? 우리 능력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능력이 안 돼서 나름대로 그 물어보면은 다 여러 가지 그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제 답변하는데 추측인데 이건 확인해봐야 되지만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높잖아요. 예. 기존 화력이나 아니면 원자력이나 이거 싸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예. 재생에너지를 송전할 망이 지금 부족하다고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그러면 기존의 화력 발전소든지 뭐 특히 석탄 발전소든지 이런 거 많이 거기 가동하면 정보를 안 쓰고 예. 재생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되죠. 그러려면은 단가가 원가가 올라가고 예. 그럼 적자가 누적돼서 국민들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들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기존에 싼 전기를 공급받아서 낮은 전기요금으로 버틸라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태양광 요즘에 단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전이나 정부에서 지금 조금, 얼마 정도예요? 예를 들면 킬로와트아워당 태양광 250원? 단가가 얼마? 지금 170원 전라남도에서는 잠깐 얼마? 170에서 200원. 187원 한전 전기 단가인데요. 전라남도는 최근에는 150원까지 낮춰서 태양광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가능합니다. 뭐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예,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력계통 문제가 특히 전라남도에 심각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데도 큰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를 그러면 유치를 해서 자체 내에서 이 전력 소비를 해결하는 문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또 데이터 센터 설치하려면은 전력계통이 연결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사실은 여건은 여러 가지 좋은데 결국 전력계통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한전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전이 너무 지금 관료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니 이 부분을 과감히 좀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전의 계획도 필요하고 정부도 예를 들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한다 했을 때 일반 고속도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잖아요. 도로공사에 지원을 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도
정부가 50%는 지원해야 된다. 한 점만 갖고 모든 것을 다 부담하고 그것이 결국은 수용가한테 부담으로 오는데 정부가 좀 부담을 해준 게 좋겠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 중앙단위에 가서 이야기하면 다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션은 아무도 안 해줍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그래서 정부가 바뀌는 중이니까. 그래서 아니 바뀌는 중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액션을 한번 생각하면 꼭 네, 하신다는 좋습니다. 분이니까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일단은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 허가 중단 문제는 그렇다 치고, 하여튼 제가 미리 좀 부탁드렸던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호남의 발전 방안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잠깐만 조금만 이따 하시죠. 일단 두 분 말씀 먼저 좀 들어보고 일단 저희는 좀 지금 구체적으로. 빅그린 산단 100만 평의 GGM 자동차가 안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 평 50만 평, 광주 50만 평, 100만 평이고 그 광주 쪽으로 102만 평의 미래차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평, 100만 평 그리고 그 옆에 진곡산단이라 그래서 주로 자동차 부품 산단 중심인데요. 총 300만 평의 AI 모빌리티 신도시 에이모시티라고 해서 우리 광주시하고 민주당하고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이것이 발표되고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하고 산업부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비 10억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됐습니다. 이거의 추경에 이번에 당기기를 저희들은 바란 거고 이번 지금 국회 심의 과정. 산단을 만들어서 문제는 분양이 되냐, 입주할 기업이 있냐가 문제가 아닌가요? 거기는 이제 지금 광주는 산업단지가 거의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산단이 아니라 AI와 모빌리티가 결합된 직주락 산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냥 공단 산단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정부에서 그냥 광주 잘하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면 됩니까? 지금 그것을 모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델을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현재 공약은 채택돼 있고 국정기획 공약이 들어가면 이걸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함께 지금 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모델링을. 그래서 우선 그 용역 기획비를 과거에 저희들이 그 나주의 한전을 포함한 혁신공단을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허벌판에다 산단 아니 혁신지구를 만들면 이 사람하고 섞이지가 않아서 가급적이면 도심하고 이렇게 함께 엮여져 걸쳐 있는 곳. 예를 들면 지금 그곳이 이제 그 모델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뭐 기존의 계획대로 지원해 드리면 됩니까?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소부장 특화단지로 300만 평이 묶여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단 부지 개발만 하면 분양이 돼서 기업들이 들어올 거다. 진짜 그럴까요? 그럼 뭐 빨리 해야지. 거기는 산단 개발을 뛰어넘는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 기업이 대규모 모빌리티 관련된 시험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인프라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율주행차 관련된. 하여튼 2조를 상장을 했습니다. 2조 원 정도로 개발비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좀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거고. 어떻게 해요? 아니, 구체적으로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가만 더. 그래서 2조 원 정도를 상정했던 거고. 2조 원을 거기에- 내놔라 이러면 곤란하고. 예. 그리고 이제 기아 자동차를 강주 도심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대규모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면 충분히 거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은 하는데 그 택지 개발만 하면 그게 분양이 돼서 기업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예, 대통령님, 저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장입니다. 예, 좀 보충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니 시장님께서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말고, 네. 아니 그거야 뭐 장밋빛 그림을 그려서 국민들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제 공단이 실제로 예.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해야 될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여기가 예를 들면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 오고 또 추가로 뭐 발전 허가를 내서 재생에너지 생산하면 소비가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디서 뭐 태양광 발전이라도 해서 햇빛 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받고 그럴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땅만 만들면 기업이 들어온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땅은 실제로 미래 예, 땅은 미래차 국가산단으로 해서 100만 평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미래차 경쟁력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자율주행 분야인데요. 자율주행 분야는 미국이 선두에 있고 중국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참 한 5년 정도 뒤처져 있는데 그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은 규제가 심하고 실증할 장소가 없습니다. 방금 저 프로젝트 내용은 그 실증할 장소를 만들자는 프로젝트고요. 100만 평 산단에 30만 평을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그러니까 계획은 좋은데 내가 그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예. 뭘 하면 지역 예. 광주나 전남이 먹고 살 길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해보세요. 예, 뭐, 제가, 아니 뭐 제가 계획- 잠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저도 전남도 좀 말씀드릴게요. 좀 먼저 맞아 하고 갈게요. 예, 지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메가 샌드박스입니다. 지금 우리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해 달라 대규모로. 예, 특정 그렇습니다. 지역에. 메가 자, 그거 샌드박스의 됐습니다. 시범 예.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신재생 에너지를 했는데요. 우리 서해안 지역의 37%의 신재생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지산지소 형식으로 고속도로만 아닌 지방도로를 만들어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한 300만 단거리 평의, 지능형 송전망을 빨리 깔아라. 예, 300만 평의 아리백 산단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지금 분양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관련 첨단 산업 기업들이 메가 샌드박스와 아리백 이런 기업 환경 여건을 조성해주면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좀 두시면 좋겠다는 그건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규제만 대폭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이미 개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어쨌든 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 여기가 분양이 돼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대규모 규제 완화 또는 철폐가 필요하다. 실증.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기반 시설로 송배전망을 깔아달라. 요것만 하면 됩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니 요것만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두 가지. 그럼 뭐 어려운 일 아니네. 제가 뭐 얘기 자꾸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 설명 안 해도 돼요. 예, 그 과학적인 설명 여기서 뭐 해서 뭐 하겠어요? 하면 되지 그냥. 말씀하십시오. 네, 전라남도 차원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 기업도시에 사실 여건이 땅이 200만 평 정도 땅이 이미 있고 용수도 풍부하고 지형도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안정도 돼 있고 모든 게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AI 슈퍼클러스터 그 3기가와트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모셔온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여건을 찾아서 해보니까 전라남도 기업들이 솔라시도가 최고 여건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제 결국 이것을 앞으로 대단히 투자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은 세계에서 제일 정부가 좋다. 뭘 해주면 돼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전력계통을 빨리 연결 좀 해주는 부분. 왜냐하면 한전 전기가 와야 됩니다. 한전 전기가 와야 되고 자체 태양광으로 5기가와트 정도까지 생산 가능한데 5기가와트 생산이 되면은 전력 요금도 분산 에너지 지산지소로 그 전력 요금 그 수용가와 소비자가 생산자와 같이 연결해 버리면 싼 전기 요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 150원에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거기에 건설할 때는 한전 전기가 기저 전력으로 기본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주면은 데이터 센터들이 입지하겠다 하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면 3기가와트까지 들어서게 되면은 그 지역에 고용이 한 10,000명 정도 늘어나고 신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 산업까지 예를 들면 분산에너지에서 전기요금이 싸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하면은 결국 첨단 산업 공장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다가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답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삼성이 어떻게 아리백을 한다면서 전라남도에서 끌어다가 수도권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아리백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전라남도에 와야 아리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삼성도 동의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답은 없습니다만은 저는 삼성 같은 회사에서도 첨단 산업, 반도체라도 전라남도에 저는 지을 수 있다. 지으면은 그만큼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인력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인력도 지스트도 있죠, 또 한국 에너지 공대도 있죠, 또 정말 고급 인력 하는 R&D는 서울에 두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전라남도 기업 도시에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도 올 수 있고, 좀 첨단 산업도 정부에서 과감히 수도권에 용인에 이미 입지했으니까 그걸 뭐 저희가 다 뭐라 하겠습니까만, 용인에 입지할 때 저는 과감히 전라남도 기업 도시에 왔더라면 제가 용인으로 끌고 갔는데 제가 도지사 했으니까. 저는 도지사가 힘이 부족해서 결국은 그런데 그래서 이양 뭐 지나갔지만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균형 발전도 되는 것이고, 대만은 이미 그러니까 당위성 얘기는 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실효적인 조치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저희들은 전력계통 연결해 달라는 것 그것하고, 저희 전라남도만 가지고는 사실 투자 유치가 됐을 때도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전기 요금도 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데이터 센터 자체에 대해서 뭐 4,800억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도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 요구 사항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국가적으로 같이 좀 협력해서 유치하는데, 이게 유치되면은 사실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역이 좋습니다. 아니 뭐 힘이 되는 당위성 거죠. 얘기는 좀 그다음에 하셨고요. 한 가지 또 아까 이제 무안 국제공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무안 쪽에도 무안 북부 지역이 사실은 지금 지방 침체 지역입니다. 지역이. 그래서 공항도 이전이 되면서 거기에 신도시도 만들고 산단도 하나 들어와서, 국가산단 들어와서, 꼭 아리백 산단이 아니어도 입지 여건은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무안 문제, 공항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안의 인센티브로 주민들에게 지역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무안 북부 쪽도 국가산단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가산단을 지정해서 택지를 공장용지를 개발을 하면 분양이 돼서 기업이 들어옵니까?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이 근데 안 오면 그 물리는 그 엄청난 개발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통령님,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전남개발공사도 함께 참여해서 허가만 내주면 됩니까? 지금 물량 배정만 해주면 돼요? 한평에도 국가산단이나 개발공사도 참여해서 같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은 다 됐어요? 분양은 지금 아직 일부나 되고 일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호타이어가 오려고 거기에 지금 일부 지금 가계약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대통령 한 가지 이양 더 나왔으니까요. 자꾸 산단 이야기 하시니까 뭐라고 하시긴 한데, 정말 분양이 가능한 지역은 또 순천 광양 쪽에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양이 듣고 가능합니다. 싶은 거는 정부가 뭘 해주면 되냐. 그래서 그쪽에도 2차 전지랄지 여러 가지 소재 산업 이렇게 해서 또 그 국토연구원에 영역을 했습니다마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1.05 타당성도 나와 있고, 실제 수요가 받침이 되기 때문에 동부권에 미래 첨단 국가 산단을 하나 조성을 하게 되면은 한 120만 평 조성하게 되면은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 그 지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산단을 꽤 많이 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이쪽 호남에는 안 했습니까? 저희 102만 평이
100만 평 그때 지정받은 거고 저희들 이제 전남은요. 저 공우주산단, 공의 우주산단 그게 이제 시급한 상황이 되고 공우주산단 지정하고 광양순천 쪽에는 지정이 안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규제를 완화하는 이게 지금 당장 가능한 거. 그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건 쉽지 않고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안 그래도 지금 발전 단가에 못 미치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깎아주고 나중에 그 감당을 어떻게 해요? 누가 할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비현실적인 거고 그냥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예를 들면 규제를 완화해달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걸 다 용인하면 사실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면 수용하면 그거야 뭐 가능하죠. 예를 들면 또 개발 허가를 내달라. 물량 배정을 해달라고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가능한데 이거를 하면 그러면 개발만 해놓으면 다 들어오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닐 것 같거든요. 더 위험하거든요. 진짜로 해당 기업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지. 뭘 망설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비록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 관련인데. 해남 솔라시티에는 전에 필리핀으로 가버렸다고 하는 무슨 20억 달러인가 들어서 들어오려고 하던 데가 무슨 변전소 때문에 다시 가버렸다고 하던데 그건 뭔 얘기예요? 그 이제 4년 전에 이제 미국의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가 우리 솔라시도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할 때 이제 나름대로 엔드로이드 주소도 충분히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를 시작했는데 그때 조건은 이제 2028년까지 전력 개통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 그거였는데요. 그게 이제 한전하고 전력 공급을 보장해달라. 네, 전기가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전력계통 연결된다는 걸 보장해달라 했는데 한전은 나름대로 전력계통에 대해서 국가 전력계통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하면은 그렇게 그 공기를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어요? 그 전력계통이 연결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이유 자체는. 그래서 그건 역시 송배전망하고 관계 있었던 건가요?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간단하게. 요약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만들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넘쳐서 자체 소화를 못하고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수도권으로 가는 줄기가 2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8기가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빨리 해봐야 지금 11차 계획에 한전이 내놓은 계획을 보면 제일 빨리 해봐야 2031년이거든요. 2기가씩 쪼개도. 그건 뭐 될지도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장주기 ESS하고 그다음에 무효전력 보장 장치라든지 수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자체에서 생산된 거를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에 사용할 수 대한 있도록 결론 그렇게 만들어 얘기하고 주시죠. 많이 벗어나 있는데 아까 왜 거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얘기 하시려고 했던 전력계통이 연결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서 400메가 정도는 2028년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는 놓쳤지만은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보도는 그렇게 나왔죠. 필리핀으로 가겠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은 미정. 네, 가지는 않았고, 근데 이제 여건이 변화됐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예를 들면은 최근에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로서 이렇게 미국 회사들이 와서 하겠다는 것도 400메가가 어느 정도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 지금 그런 오퍼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제가 아까 그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 회사가 무슨 변전소인지 전력 확보가 안 돼서 나갔다는데 전력 확보를 못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냐? 한전 전력계통 연결하려면은 전력계통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만 한다. 그 계획을 바꾸면 되잖아요. 안 바꿔줍니다. 아니 왜 안 바꾼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바꾸는 게 한전에서도 그건 돈 문제예요, 아니면 규제 문제예요? 굉장히 그 문제. 그래서 한전 계획이 필요하다. 좀 필요할 때는 과감히 그 계획을 좀 바꿔서 이렇게 수요에 충당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적으로 약간 그리고 또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 네. 엔드 유저가 확실히 온다는 것을 보장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은 네, 안 오면은 요건까지 하시죠. 우리 전라남도에서 그것을 보장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제가 뭐 기대가 너무 컸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대안, 어쨌든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발 허가 내 가지고 물량 배정하고 산단 물량 배정하고 거기다 기반 시설을 갖춰주면 정말로 기업들이 줄 서서 들어올지는 의문인데 너무 낙관적이신 거 아닌가? 미국 대통령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라니까.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광주에 같으면 인재 양성의 다양한 지금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재 양성 트레이닝 센터 같은 걸 정부에 지원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매우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절차의 신속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저기 정진욱 의원이 뭐 하실 말씀 있나 본데 간단하게. 네, 다른 이제 우리 시민분들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예, 저 주제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산단이라든가 이런 곳에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는가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 전력 요금 체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요금을 깎아줄 수는 없다. 예, 정확히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요금이 비싸고 어떤 지역은 더 싸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 결합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지금 새로운 요금 체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요금 체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요금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도권을 벗어나서 기업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면 충청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금 체계가 4단계, 5단계로 될 때 비로소 기업들이 광주 전남의 산단에 내려오게 되고 또 실제로 지역에 있는 전기를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대통령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추상적인 얘기는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좀 구체성 있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공지능 사업단장입니다. 사실은 광주 전남 지역의 전통 산업하고 AI를 결합해가지고 부가가치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업이 지난 5년 동안 광주가 AI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인프라를 추가로 가동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이 절실합니다. 향후에 5년 동안 6천억 정도 투자해서 지속적인 인풋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10개월 동안 논의가 됐지만 답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빨리 돌파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또 컴퓨팅 센터입니다.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파워풀한 AI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당연히 AI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광주로 와야 되는데 아직도 입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추진력 있게 결정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약간 옆으로 했는데 요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하여튼 일반적인 얘기는 우리도 제가 선거 때도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전기요금을 싸게 하는 거리 비례제를 도입해야 된다. 뭐 법률도 있고 말은 맞는데 우리가 전기요금을 앞으로 정상화하면 그때 단계 예를 들면 여기는 좀 싸게 저기는 송전 비용을 더해서 수도권은 좀 더 그 가격대로 실제 비용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려면 앞으로 한참 걸릴 텐데 그거는 지금 단계로서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국민 대중들이 전기요금 올라가는 걸 쉽게 용납하겠습니까? 그 쉽지가 않은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에는 세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요금 싸게 세제 지원해서 세금 싸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택지 개발 공급권도 줄 수 있다. 이건 내가 다 수없이 얘기한 거고
근데 이걸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추상적으로야 뭐 누가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만 그거를 나중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전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한 할 수 있는 일들을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광주 전남은 입장이 비슷하니까 같이 의견을 좀 같이 모아주시고요. 광주의 그 인공지능 관련 사업 얘기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진짜 되겠냐 이게. 대통령님 그때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네. 후보 시절에 걸으면서 제가 2시간 동안 말씀 나눴습니까? 지금 1단계 4,200억 들어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 완료해서 900개 기업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던데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GPU 800장 GPU 800장이 꽂혀 있고 용량이 적으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기업들이. 좋아하는데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해봐야 쓸 데가 없을 거라고. 아닙니다. 100%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신데.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두 번째로.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광주에 있는 컴퓨팅 파워를 HPC라고 부르는 거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들한테 쓰십시오 하니까 경쟁률이 7대1인데 7대1.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자 하는 쓸 수 있는 리소스를 오픈하면 너무나 많은 기업이나 연구소가 지금 달려드는 입장이고요. 그건 저희가 다 무료만 쓴다고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무료로만 쓰는 거예요? 네, 무료로 제공했고요. 금년부터는 10% 정도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남아 있는데 못 쓰는 게 아니고요. 있는 거는 모두 다 푸는데 너무나 많은 수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운영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가동을 못 한다던데. 운영비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자한테 광주에 있는 리소스지만 소유권이 사업자한테 있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우리가 사서 기업들한테 저가로 제공하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제가 한 말씀만 드리랍니다.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첨단 3지구에 지난 4년 동안 작업을 해서 완성되고 1년 동안 지금 쓰고 있다 보니까 900개 기업이 물론 우리 광주의 기업이기도 하고 다른 기업이기도 합니다. 큰 기업은 삼성도 거기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MPU 실증을 삼성도 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가셨지 않습니까? 퓨리오사 기업도 거기서 MPU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부담 좀 있고 국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개 기업이 지금 쓰고 있는데 광주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AI 사업 때문에 299개 기업이 MOU를 맺었고 150개 기업이 사무실을 여기다 열었습니다. 고용을 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4,200억짜리 완료해서 이제 2단계 6천억짜리를 다 조율 끝났습니다. 기재부, 과기부, 우리 광주시. 그럼 뭐만 하면 되냐? 7월 달에 국무회의 열어서 예타 면제만 두드려주면 됩니다. 이거 1년 가까이 계엄이 없었으면 아니 내란이 없었으면 작년 12월에 통과될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찌 하다가 이걸 7월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꼭 상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 아까 단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나중에 그 우리 정책실에서 좀 챙겨가지고 좀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여기 공적 발언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한 가지만 조금만 뭐 진척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이제 산단 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분양이 안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분양이 바로바로 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전라남도도 산단을 많이 만들어서 지금 현재 산단 분양률이 98%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권, 아까 순천, 광양권은 산단이 사실 부족한 상황에 있고 아까 저 무안 쪽이랄지 해남 기업 도시에도 산단을 만들게 되면은 사실 지금 식품 산업 분야는 산단 그 오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산단은 도의 도시공사나 여기서 지방 정부 산단으로 승인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지방 산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산단으로 만들어야 폼이 난다. 그리고 또 많은 기업들 유치하기에 훨씬 더 국가 유리하다. 산단은 들어오는데 유리하다. 지방 산단은 안 들어온다 그런다고요?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안 해주시면은 지방 산단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국가 산단으로 어차피 국가 산단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뭐 아까 무항공항 문제 수요만 있으면요 해야 되겠죠. 무항공항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산단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지원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설득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해당 기업 도시도 그렇게 좀 어쨌든 해주시면 뭐 좋겠습니다. 상황 파악에는 매우 크게 도움이 됐고요. 이건 정책실에서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 문제는 각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검토할 테고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더 상의하기로 하죠. 이제 네, 여기 이제 오신 좀 일반 밖에 계신 시민 분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서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더 공지를 드리면 이미 대통령에게 말하던 86분이 써서 밖에 비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 200여 분 오셨는데 조금 길어지면서 네, 지쳐서 이제 다 많이 가셨네요. 나가셨다고 네. 하고 죄송합니다만 저기 라인 밖에 계신 분들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서 계신 분들. 네, 서 계신 분들 저기 피켓 들고 계신 분 먼저 마이크 전달 드려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는 듯한데 먼저 듣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듣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 먼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기 참석해 주셔서 이 대통령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15년에 설립인가 조합원을 모집해서 10년 만에 송정지역주택조합이라고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지나다 보니 자금이 너무 모자라고 해서 우리 시공 참여하는 회사에다가 선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이 안 돼서 광주시청에다가 저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PF 대출이 지금 자금 경색으로 해서 건설사에서 못 해준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조합원 한 658명 중에서 500명 있어서 1억 8천을 내서 90억이 자금을 이미 900억을 모금을 했는데 이미 소진돼서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거를 좀 살펴주셔서 지역주택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거를 해결해 줄 건지 이 방안을 좀 대통령님께 논의해 드렸으면 해서 왔는데 이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만약에 안 되면 저희가 지금 파산 지경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파산이 되면 모든 조합원이 이 무치를 다 감당해야 되니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해건설 지역주택조합 얘기죠? 그게 제가 저번에 그 전국에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광주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전국에 온 동네 그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건설사가 또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던데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미 지시를 해서 그거는 실태 조사하고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여기 아까부터 손 드셨던 어르신 먼저 듣겠습니다. 죄송해요. 저기 뒤에 서서 계신 예. 그리고 그 앞에 네, 그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탄약고하고 군보축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탄약고가 지역 경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그 광주공항 옆에 예, 맞습니다.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탄약고가 아직도 이전이 안 돼 있는데 50년 동안 묶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 유대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도로도 위법도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하고 국방부하고 공익위원회 탄원을 다 냈는데도 해결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입주가 900세대, 1000세대 가까이 입주를 하는데 그 도로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준공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위법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군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탄약고가 이전되면은 되는데 올 예산이 40억 정도가 기재부에서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만 책정되면은 탄약고가 이전될 것 같고 지금 2,800억 정도가 이미 땅이 확보되고 기반 조성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전을 못 하고 있어요. 저기 군공항 이전이 되면 또 하겠다 그러고 계속 2015년도에 유대가 났고 2016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약고 이전이 시급한 문제이고 거기에 유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위법도로이니까
저희로서는 탄약고 이전을 빨리 해주십사 하고 원하고 그러자마자 안 되면은 유대 도로 위쪽 7만 평 정도라도 군부에서 해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국방부에서 나왔다는 분 지금 다 저 관련 사업이 다 중단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그 광주 네. 군공항 이전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로 탄약고를 다시 옮기면 다시 그러니까 군공항 내가 이전 보기에는 다시 뭐 또 지금 말씀하셔도 예, 대책 예산 중복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 공공항이 통째로 빨리 옮겨가기를 바라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지역 대가에도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거는 네, 공항 하나의 이전 의견으로 얘기는 접수해 꽤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얘기했어도 돼서 여기 진상규명 모자 쓰신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김유진입니다. 먼저 저는 이번 참사로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희생되셔서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오늘은 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로 179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입니다. 179일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179일 동안 무안공항 쉘터 찬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안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저희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그로 인해 무안공항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참담한 참사로 가족을 잃는 분들이 없도록, 다시는 저희 같은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안전한 나라를 위한 재발 방지법들이 제정되도록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만큼 항공안전 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령에 오로지 근로자들만 한정된 저희들의 치유휴직을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시는 모든 유가족들도 해당되도록 유가족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다 전달하기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의 면담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179일임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과 호국 영령과 저희 희생되신 179분들을 위한 잠시 묵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진상규명은 지금 수사조사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예, 지금 뭐 당장 한다고 해서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더 뭐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피해자가 근로자냐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뭐 차등이 있다는 얘기, 그건 뭔 얘기예요? 법적으로 저희 특별법에 근로자만 치유휴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만? 네, 공무원들은 다 자기들의 병가를 써야 되고 또 그나마 자영업자들은 전혀 생계를 유지하고 특별법 시행령 네, 시행령에 얼마 전에 제가 결재했는데 그때 네. 유가족 피해자들하고 다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너무 특별법이 일찍 제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의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충분히 반영되지 요거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저기 제고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쪽에 얘기해가지고요. 말씀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뭐 충분히 얘기 듣고 다 반영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피해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또 그때 가서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네, 또 좀 바깥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여성분 손 드신 분 카메라 뒤쪽에 네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아 죄송해요, 제가 안경을 안 써서 남성분인데 죄송합니다. 빨간색 옷 입으신 분. 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북구에서 온 신동엽이라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통령님한테 편지를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법고시가 폐지돼 가지고 로스쿨로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요. 로스쿨을 다니다 보면 그는 금수저에서 나온 사람들만 그 법학 대학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법 시험을 부활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편지도 한번 올렸었고요.
이렇게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 광주 시민들이 보니까 너무나 대통령님을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 운영하시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대통령님이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국정 운영도 좋으신데 먼저 건강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건강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약간 건강이 괜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경원 실장하고 우리 대변인하고 점심 먹을 때 이 지금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음소제 되는 거 아니냐. 과거제가 아니고 막 그런 걱정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논란이 많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로스쿨 제도가 이미 저렇게 장기간 정착이 됐으니까 그걸 폐지하는 건 쉽지는 않을 테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길은 오로지 로스쿨 외에는 없다. 뭐 꼭 이래야 되냐. 뭐 실력 되면은 뭐 꼭 로스쿨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일정 정도를.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전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한번 이거 공식 의제로 해서 논의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염두에 좀 두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실장님도 아까 보니까 관심 있어 보이시던데. 진짜 어려운 주제이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들은 듯이 저희가 점심 식사 때 나눴던 주제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아까부터 손 드셨죠? 네. 공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공공항 이전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여러 번 채택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대통령께서 직접 지자체장 세 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최초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금방 해결될 것 같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무한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뢰성 확보 문제, 이 문제는 대통령님의 지시와 김상 군수님께서 전향적으로 입장 변화만 해주신다면 금방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국방부로부터 하여금 광주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를 실질적으로 이전 후보지에 비행 시뮬레이션을 하면 금방 피해 지역이 느낄 수 있습니다. 소음 피해는 이착륙 방향에만 집중됩니다. 측면은 대부분 공항 건설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음 대법원에서 규정한 소음 피해 수위 한도는 활주로 끝에서 약 7.6km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광주공항에 있는 비행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면 남학 신도시와 무안읍은 소음 피해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조금만 저희 지금 KTV에서 다 생중계되는데 하나만 약속합시다. 저희 중복된 주제는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발품 팔았는데 조금 줄여주셨으면 요약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국방부가 그러니까 전남이나 광주시가 암만 소음 피해 지역이 적다 해도 무안군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주도하에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무안군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분.
네, 조금 넘어가서 여기 오늘 플로어에 계신 분보다 저 뒤쪽에 다시 좀 중복되는 거 웬만하면. 네, 저기 잘 파란색 셔츠 입은 남성분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에서 30년 동안 살았고 지금도 호남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싶은 청년 홍만이라고 합니다. 그 지방 경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고 저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방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을 빼면서도 이렇게 토론회도 열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 데이터 센터 같은 일들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청년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청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생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호남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자산이 마사고 그리고 지역 식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가져갈 수 없는 K푸드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국가 경쟁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식문화 관련 사업을 조금 더 지원 확대를 해주셔서 호남 청년들이 어머니나 할머니한테 배운 이런 음식 레시피 같은 것도 저작권으로 산업적으로 자산적으로 보호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그리고 코트라 통해서 수출하고 이를 통해서 호남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호남만의 방정식을 저는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음식점이나 이런 식문화 관련 지원 정책,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와인이나 치즈를 국가 차원에서 프랑스가 종주국이라는 것들을 자꾸 보호를 하고 부르고뉴 등 각 지역들을 살려서 홍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남에 있는 이런 식문화, 식재료 이런 지역 자산들,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자산들을 바탕으로 내년 이렇게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추가해 주셔서 호남의 청년들이 자기 그 어머니 세대와 할머니 세대에 받은 이런 음식 관련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곳에서 회사도 만들고 수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오늘 영암에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네, 또 몇 분만 더 할까요? 네, 다른 분들은 메모를 좀 남기면 저희가 네, 지금 알려드릴 밖에 테니까요. 메모 남겨주시면 되고요.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편하게 가능한 시간이 언제까지? 저희 사실은 이미 훌쩍 넘어가지고요. 저기 뒤에 그래도 죄송한데 서 계신 분으로 제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앞에 손 드신 중복된 얘기면 제가 죄송하게 또 탁 멈추겠습니다. 네, 거기 드리면 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광주시장님, 그다음에 전남도사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려는 노력 저도 존경을 합니다. 다만 좀 있던 사업장을 좀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하수원에 축구장 3개 크기의 대규모 공장이 있는데 그걸 지금 방치를 하고 있어요. 그걸 김현우 도사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개선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요. 있던 사업장, 있던 국제사업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어떤 민생의 방법이 아닌가. 그거는 방치해놓고 서울에서 뭘 달라, 추가로 뭐 달라 그거보다는 있던 국제사업장을 좀 제대로 활용하는 그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에서 전남 순천 간에 KTX 고속철도 없습니다. 호남권의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순천 간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고속철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노무로 인해서 순천과 여수권에 연간 5천만 명의 관광객 일부가 광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광주가 2028년도에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그런 도시 이용 인구가 또 순천 여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시대가 활성화되고 지역 활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다이렉트로 순천까지 갈 수 있는 KTX 노선을 개설해 달라고 우리 양 단체장님께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안 합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 대통령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맹환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죠? 아, 네, 됐어요. 그러면 얘기가 있다. 네, 네,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라서 진짜 딱 마지막 제가 여기 앞에 여성분 마지막 말씀 듣고 좀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진짜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떨린데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빠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빠 맞나 모르겠는데. 네. 제가 광주에서 마이크 일한 좀 지 올렸어요.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년 전에 이제 주 5일제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주 4.5일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주 4.5일제가 되면 이렇게 여가 통행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순천 가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가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예타도 면제되고 바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 강간무소식인 것 같아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오늘 뭐 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울 갈 때 기차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편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차량을 좀 큰 걸로 배차를 해서 뭐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김용록 지사님이 이거 비슷한 두 개를 섞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방금 그 서울까지 가는 KTX가 부족하다는 것은 절절한 표현이고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편을 못하는 이유가 증편을 하려면 차량을 새로 도입하는데 3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아, 철도 용량 부족으로 추가 배정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아까 저 순천하고 광주 간 KTX 말씀하셨는데 KTX는 아니지만은 경전선으로 앞으로 그 KTX 이음이라는 그 전철은 250km까지 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그 확정이 돼가지고 곧 설계가 끝나서 착공 단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속화. 예, 고속화 철도입니다. 네. 광주 순천 간 경전선. 참고하시고요. 네. 10초 하겠다는 분 아시죠? 10초 정말 나왔습니다. 세겠습니다. 10초만 해주십시오. 네. 누구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려드려서 10초 얘기한 사람 10초만 누구예요? 듣겠습니다. 예, 저 신안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게 해양이 날씨가 나쁘면 못 들어가거든요. 다른 데는 다 차로 갈 수 있어요. 거기만 못 갑니다. 도로 오려면 거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이도 가는 다리를 놔라. 하이도 그럼 도가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신안에 천사다리가 있어서 다 연결된데 어쨌든 그런 김대중 대통령 생각만 네. 다리를 못 놓고 있습니다. 네. 네, AI 기업 한번 하세요? 들어볼까요?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앞인데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하셨던 돼지 체중을 재는 아마 일화를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 돼지의 체중을 천천히 측정하는.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광주 소재 AI 기업 인트플로우의 대표이사 전광명입니다. 저희가 만든 기술이 비접촉으로 동물의 행동과 체중을 측정하는 AI를 만들었고 그 일화가 아마 대통령님께까지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공교롭게도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무안군에 있는 농장이 저희 고객 중 가장 큰 고객이고 또 스마트 돈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지금 확대가 돼서 이제 태국의 CP그룹 같은 세계 최대 축산 기업에도 저희가 수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 그 카메라로 돼지 체중 맞습니다. 저희 기술입니다. 회사가 얘기였군요. 네네. 근데 이제 홍보는 끝났고요. 이제 AI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아버지가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시작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양돈 하나도 모르고 공학 박사로 졸업을 했는데 양돈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AI가 사업화가 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차량을 찍으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사람을 찍으려고 해도 안 되고 의료 데이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돼지밖에 안 돼서. 축산 농장은 절 막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무안에 있는 어떤 농장주께서 감사하게도 문을 열어주셔서 카메라 설치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근데 지금 중요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결국 AI가 산업화까지 되려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산업 현장에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축산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제조 공장이나 헬스케어나 다른 걸 좀 해보려고 이제 기술력은 올라갔는데 근데 역시 막히는 게 데이터거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건데 AI라고 해서 AI만 GPU 구입 뭐 혹은 데이터 센터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산업체들 AI를 써야 되는 병원이나 공장이나 많은 이제 1, 2차, 3차 산업들이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런 지원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제언을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 데이터든 데이터 접근성을 보장해 주라. 10초만 드리면 끝내면 제가 어차피 제 역할은 오늘 불만을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못듣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활용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호남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라남도 상인연합회장 한성주입니다. 먼저 그 300만 평, 100만 평 이렇게 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칭찬 좀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잡았습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AI, IT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적지만은 굉장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선도해 가는 우리 전통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라남도 장터유랑단을 조직을 해서 뭐 줄타기랄지 동동구름을 할지 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시장에 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무안군수님도 계시고 또 무안시장 회장님도 있지만은 무안을 꼬시려면 장터유랑단에 오면은 전부 잘 됩니다. 우리 무안에서 공연하면 약 1000여 명 정도가 무안 군민들 오셔서 같이 즐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스마트 전통시장을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전국 최초로 스마트 전통시장 장날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자랑은 나중에 하시고 꼭 필요한 얘기만. 아니 하나 딱 부탁드릴 것이 이제 스마트 전통이랄지 장날닷컴에 우리 전통시장에서 대기업들도 이번에 추석 때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전통시장에서 구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저기 손 드신 분만 마지막으로. 네, 저기 넥타이 매신 분 말씀하신 거죠? 네, 거기서 말씀 듣고 거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진짜 끝내겠습니다. 네. 광주에서 살고 있는 21살 대학생 정순준이라고 합니다. 광주의 청년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데 혹시 AI 일자리나 혹시 이런 일자리들을 많이 늘려주실 계획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 있나 연구 중입니다 지금. 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좋은 말씀 전해 주시고 제가 확인한 건 86분이었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메모 남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200분 넘게 와주셔서 그 열기에 답하는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구수 모두 감사하고 참여해주신 우리 의원님들도 모두 감사하고요. 이렇게 미리 와주셔서 준비해 주셨는데 모두 다 말씀을 못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는 저희도 메모를 잘 하고 녹화되고 있는 만큼 다시 들여다보면서 방법을 같이 찾는 그런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대통령님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공통의 그 의제를 놓고 이렇게 집단 토론을 하는 예가 별로 없어서 사실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 또는 특정 지역 모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자주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져서라도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또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대안들 또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일극체제, 수도권 집중 대한민국 뭐 너무 집중이 많아요. 지역적으로도 집중되고 계층적으로도 집중되고 기업 또 특정 대기업들로 많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이런 집중의 문제를 일부라도 완화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중에서도 지방, 지역이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얘기를 좀 생생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많은 시사점도 있고 또 가능성도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또 지역이 수도권과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를 보면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뭐 저한테 하실 말씀들이 참 많으세요. 또 시장이나 또 도지사 군수님께도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을 테고 우리 국회의원들 또 많이 오셨는데 이런 공직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일상적으로 좀 좀 듣고 또 해결 가능한 건 또 해결하고 또 해결이 불가능한 거 현실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건 또 충분히 설명해서 또 접어야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좀 어색하고 좀 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우리 가장 뛰어난 시민의식, 주권 의지를 가지고 계신 전남 광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런 대화를 첫 번째로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걸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여러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변인 강유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호남의 마음을 듣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